안녕하십니까, 파운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몰고 있는 폭스바겐 아틀라스 차량을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틀라스 차량을 사고 나서 이제 내부나 외부 관련해서 리뷰는 했었는데 시승한 리뷰를 안 만들어 가지고 오늘 1년 동안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타면서 느꼈던 점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할 건데, 일단 차량 시동을 딱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좋은 게 이제 원격 시동 장치가 있어서 여름이랑 겨울에 미리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온도가 세팅되어 있어서 미리 차 안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애틀라스는 폭스바겐에서 비교적 최근에 만든 대형 SUV인데 초반에 2020년에서 2021년 모델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점이 안 좋았던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2022년형부터는 미국에서 유명한 차량 평가하는 에드먼드 사이트에서 전체 평균 8.0을 받은 차량으로 저는 2022년형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차량 트림이 총 4가지가 나왔는데 제 차는 SE with 테크놀로지로 밑에서 두 번째 트림이고, 엔진은 3.6 V6 모델을 쓰고 있고 4모션의 전륜구동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24년형 모델부터 이제 파워트레인이 2.0만 출시를 한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2.0 터보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차량 자체가 엔진을 3600c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확실히 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그러면 실제 제가 1년 동안 몰면서 나온 연비는 어떨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한 연비는 23마일 퍼 갤론입니다. 이걸 한국에서 쓰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리터에 한 9km에서 10km 정도 운전이 가능한데 굉장히 연비가 안 좋은 편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미국에서는 확실히 차량 기름값이 좀 덜 나가기 때문에 덜 부담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차량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비 체크가 가능한데, 연비 체크를 총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동을 걸었을 때 한 15마일 퍼 갤론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한 6.5 정도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도심 연비가 18마일 퍼 갤론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한 7.6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운행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제가 평균적으로 몰면 한 평균 12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RPM을 2000 이상 안 찍고 연비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량을 몰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다들 공감하실 이 차량의 무게감입니다. 무게감이 있으니까 뭔가 차량의 안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요. 특히나 이 차량 딱 처음 타면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운전석 자체도 이렇게 되게 높고 보이는 시야가 높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저번 달에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셔서 이 차량을 처음 몰아보셨는데 처음 딱 모시자마자 너무 시야가 넓어서 좋다, 그리고 뭔가 이제 버스 운전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차량이 이제 파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느 정도 부드럽냐면, 제가 지금 이 드라이브 보조기를 좀 설치하긴 했는데 이 두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부드러울 정도로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나 핸들이 부드러우니까 코너링 할 때 진짜 너무 편하게 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주차할 때 거리 감각이 좀 잘 못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머전시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뒤에 벽에 붙으려고 한다, 아니면 앞차랑 거리가 줄어든다 하면은 이머전시 브레이크 알람이 먼저 울리고 그 다음에 벽에 붙으려고 할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밟아지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면에선 좋고요.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긴 편한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점. 다음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기아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 기아가 바뀌는 게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 바뀐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브레이크랑 엑셀을 밟을 때 발로 페달을 밟으면 이제 그 뜨는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는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면 확 나가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지 이렇게 속도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바로 반응이 오고 브레이크 기능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대형 SUV고 또 20인치 휠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승차감이 좋은데, 특히나 서스펜션이 좋아서 턱을 지나갈 때 또 포터를 지나갈 때 진짜 부드럽게 허리나 이런데 충격이 없게끔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최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덜쿵해. 그치? 그럼 이제 운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단점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비가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에드먼드 사이트에서 이 차량의 점수 평균을 이제 8.0으로 뒀는데, 그 중에서는 뭐 인테리어, 엔진, 연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비 부분을 6.5점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연비에서 많이 까먹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진 파워가 굉장히 좋잖아요. 3.6이면 좋은데 차량 가속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RPM은 1700 정도 누르고 있고 속도 한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제 손이 발이라고 치고 페달을 이렇게 꽉 눌러 보겠습니다. 꽉 눌렀거든요. RPM 4000 넘어갔고 속도 나오는데 이게 딜레이가 조금 있는 느낌? 그리고 확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있다가 쑥 나가는 느낌이어서 가속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한번 힘을 받으면 확실히 치고 나가는 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무겁기도 하니까 처음에 시속 0에서 100km까지 가는데 8.5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이 차량이 의자나 공간 이런 게 되게 넓어요, 확실히. 근데 그게 왜 단점이냐면 이 허리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이 의자 쿠션 길이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서 키가 작거나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리뷰가 많이 있어요. 확실히 공간 감각이나 이런 편안함은 있지만 만약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운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단점. 언니야, 이거 당기면 돼, 의자 이렇게 앞쪽으로. 의자 당기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앉았을 때 요 길이 있잖아. 이게 너무 넓다고? 여기가 넓어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그런 리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차량 운행할 때 장점 단점 말고 전반적으로 이 차량을 타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이 운전석부터 조수석, 그 다음에 2열 3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저랑 아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 데이트할 때는 이게 항상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차량에 손을 각자 이렇게 올려도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넓죠, 그죠? 이렇게 좋아요? 뭐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죠. 왜냐면 이제 나만의 공간이 확실히 보장이 돼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번 달에 저희 양가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 차량을 타고 6명이서 저희 집에서 뉴욕까지 한 5시간을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었고, 캐리어도 이제 몇 개 뒤에 싣고 운전을 했었는데 확실히 공간이 넓어가지고 다들 쾌적하고 안락하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난방이랑 냉방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빨리 시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냉방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장점이 소음 차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잘 차단이 돼서 3열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1년 넘게 조수석에서 타면서 느꼈던 장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남편이 말한 것처럼 공간이 넓으니까 이동할 때 주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노트북을 봐도 공간이 넓어서 좋고, 그리고 승차감도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저희 남편이 운전을 잘해서 원래 이렇게 차가 부드러운가 했는데, 예전에 다른 차 그때 우리 렌트했었을 때 탄 거는 되게 쿵쿵 해가지고 운전을 일부러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맞아요. 그래서 운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이 차를 사세요. 험하게 몰아도 승차감이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승차감 좋아. 다음으로 전반적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SUV 중에 이제 마츠다 CX-9이랑 그다음 혼다 파일럿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그런 차량은 제가 몰아본 적은 없는데 대부분 운전하는 게 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SUV 치고는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이 차량은 그런 스포티한 느낌도 없고 뭔가 운전이 재밌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게 단점일 수 있지만 저처럼 그냥 편안한 운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 차량을 몰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12시간을 운전해서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제가 다른 차 몰고 갔었으면 진짜 목, 허리 이런 데 아파가지고 막 짜증이란 짜증을 다 냈을 텐데 이 차량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뭐 짜증내고 그런 거 없었죠? 네,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그런 편안함이 있어서 좋았고 대신에 뭐 장거리 운전하면서 확 재밌다 이런 걸 사실 못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량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서 막 단점을 꼽고 싶진 않지만 굳이 꼽자고 하면은 이 차량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문도 굉장히 무거워요. 맞아.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문을 열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맞죠? 그 문 열어주면 돼 남편이. 맞아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단점이 항상 아내랑 차량을 탈 때 이렇게 돌아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약간 스윗가이로 보일 수 있는 그 장점도 있어.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아내는 무엇을 단점으로 느끼셨나요? 운전 아직 혼자 하진 못한데 그 같이 타고 할 때 차가 너무 커서 꺾을 때, 턴할 때 약간 감이 더 없는 것 같아. 더 어려워. 근데 반대로 크다 보니까 이렇게 시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은 잘 보여서 또 그런 건 또 이거 핸들이 이게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한 건지. 핸들이 보통 핸들이 다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핸들이 이렇게 가다가 밑에가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들에 뭐 이렇게 커버를 씌우거나 이런 게 불편합니다. 복스바겐에서 이 차량용으로 만든 게 아니면 핸들 커버 사기가 힘들어요. 우리 2번이나 실패했어, 그지? 맞아요. 딱 안 맞아가지고. 그럼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1년 동안 몰아본 제가 총평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단 재미난 드라이빙이랑 속도를 즐기고 싶다면 이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면 이 차량이 제격이고 연비가 확실히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근데 또 한국에서는 2.0으로 출시가 된다니까 연비가 좀 다를 수 있죠. 그치만 제가 이 차량을 누구한테 추천드리냐면 연비 걱정은 안 하고 기본 차량은 있고 가족들끼리 장거리 여행 가실 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을 세컨 패밀리카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차부터 시작해서 대형 SUV까지 총 9대 차량을 소유하고 한번 몰아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폭스바겐 애틀레스 차량이 단연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옆에 계속 타본 사람으로서 뭐 9대까지 다 타진 않았지만 그러면 총점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야? 총점 10점 만점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8점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장 만족하는 차량이라고 했지만 왜 8점을 드리냐면 그 10점 중에 마이너스 2점이 연비입니다. 나머지는 저는 다 만족하고 연비 쪽에서 마이너스 2점을 주고 싶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차량 리뷰를 처음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이 돈 주고 이 차 안 산다, 인테리어가 너무 심심하다, 뭐 90년대 차량 인테리어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차량은 다 개인 취향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그냥 뭔가 평범하고 그냥 심심한 게 좀 맞는 걸 수도 있고 나도 네, 어떤 분들은 화려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잘 안 맞는 차량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폭스바겐 아틀레스가 나오면 무조건 전시관에 가가지고 한번 차량을 보시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을 직접 봤었을 때 폭스바겐 타오스 티구안이랑 차원이 다르고 팰리세이드를 딱 봤었을 때도 와 크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긴 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직접 차량을 한번 봐보시고 차량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물어봐줘. 나도 총점. 아내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 차를 운전자로 혼자 몰아본 적은 없어서 옆에 앉았을 때는 10점 만점에 10점. 네. 그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만약에 5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 운전은 나 혼자 하지만 나머지 4명이 사실 이 차량을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운전자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차량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즐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맞죠. 네, 아내의 좋은 첨언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폭스바겐 아틀라스 시승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